만약 히틀러가 그날 단 한 번의 오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 바르바로사 작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380만 명의 대군이 소련을 향해 쏟아져 들어갔죠. 2900km의 전선, 800만 명의 사상자, 지구의 운명을 건 대학살극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가정을 하나 해보죠. 만약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포기했다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나비효과는 반대편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뒤틀어 놓았을까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짐을 벗어던진 나치 독일. 그들의 모든 화력은 이제 오직 영국을 향해 집중됩니다. 대서양의 보급선은 완벽히 차단되죠. 영국은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처칠의 고집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죠. 유럽은 거대한 파시즘의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사마디 여우론멜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합니다. 중동의 석유가 독일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죠. 독일의 약점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크렘린 꿈의 스탈린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빙쇄함 이론. 그는 히틀러를 이용해 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침공받지 않은 소련은 괴물이 됩니다. 대수청으로 무너졌던 지휘부는 재건되고 붉은 군대는 유럽 전역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세계는 연합국 내 추축국이 아닌 파시즘 제국과 공산주의 제국의 처절한 아마겟돈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파동은 지구 반대편 일본 제국의 심장부를 강타합니다. 육군과 해군, 두 거대 파벌의 운명이 갈리는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되죠. 육군의 북질론, 소련의 시베리아를 짓밟고 북쪽으로 진격하자는 광기 어린 주장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멸하겠다는 거였죠. 반면 해군은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동남아의 석유와 고무, 전쟁을 지속할 유일한 생명줄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남진이냐, 북진이냐. 히틀러가 소련을 치지 않은 이 시나리오에서 일본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독일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만 소련을 건드려도 되는 걸까? 그때 대본연 이건에 든 비장의 카드, 관동군 특별연습.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소련 침공 작전이 극비리 입안됩니다. 코드네임 관특연. 16개 사단, 수만 톤의 화학무기. 9월 10일 전면 개전. 일정표는 이미 짜여 있었고 만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스탈린의 최정예 군대가 국경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거든요. 과거 할인골 전투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소련의 감철 탱크들이 지평선을 가득 채운 걸 본 순간 일본군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뀝니다. 결국 관특연은 폐기됩니다. 북쪽으로 향하려던 야욕이 소련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제 일본의 남은 선택지는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 시시각각 조여오는 경제적 교수대. 일본은 이제 미쳐버릴 듯한 막다른 길에 몰려 태평양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지옥이 펼쳐집니다. 일본이 연합국과의 전쟁을 피하거나 기막히게 살아남았을 때 벌어질 일, 바로 식민지 영구화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내선일체라는 거대한 거미줄이 한반도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리죠. 이름을 뺏기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참시개명은 강요가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신의 조사는 역사의 기항길로 사라집니다. 학교에선 조선어 대신 일본어만 울려 퍼집니다. 마을마다 세워질 신사에서 일본의 신들에게 참배하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 상상이 가십니까? 230만 명의 간제도만, 일본 전체 노동력의 30%를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며 제국의 거름이 되어갑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입니다. 1960년대가 되어도 해방은 없습니다. 조선어는 이제 지방 구섭에서 노인들만 몰래 쓰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영화의 천고, 로스트 메모리즈가 보여준 소름 끼치는 현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다 실패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남는다면? 일본은 추축국을 배신하고 연합국에 붙습니다. 원폭은 히로시마가 아닌 베를린에 떨어지고 일본은 당당한 승전국이 됩니다. 1960년 일본은 유엔 상임위 사국이 되어 세계의 패권을 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진 채 말이죠. 88 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대일본 제국의 몫이며 우리는 그저 3등 시민으로 그들을 위해 박수를 칠 뿐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망하기도 전에 거대한 붉은 파도가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리는 경우죠. 우리가 아는 38도선, 이건 사실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 30분 만에 그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낙서였죠. 1945년 8월 소련의 만주 전략 공세 작전. 붉은 군대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일본 관동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죠. 당황한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서울만은 뺏길 수 없다. 국무부 장관 러스크는 벽에 걸린 잡지 지도를 펼쳐 대충 선을 긋습니다. 지리학적 지식도 한국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도 서울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의 허리를 뚝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38선 논의는 이미 50년 전 1896년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갔던 비밀미락이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놀랐습니다. 소련이 순순히 이 선에서 멈췄거든요. 하지만 만약 소련이 멈추지 않고 부산까지 직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원폭 개발에 늦고 소련이 단독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는 시나리오. 38선 없는 적화 통일의 시작입니다. 6.25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목숨을 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남북 분단 대신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공산주의의 감옥이 됩니다. 이승만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한독도 없이 숙청되고 말죠. 우리가 아는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열기? 공산통일 한국에선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오직 붉은 별과 굶주림만이 가득할 뿐이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한반도 전체를 덮칩니다. 현실에선 남한이 구명조끼가 되었지만 여기선 그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 마지막 타임라인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의 목을 베어버리는 자력, 해방 시나리오죠. 1941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단단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골든타임, 독수리 작전이 시작됩니다. 미 전략 350 OSS, 즉 CIA의 전신이 우리 광복군과 손을 잡습니다. 한반도를 탈환하기 위한 극비 침투 계획, 코드네임 오피셜 ATIUNEHL이 중국 시안의 비밀 훈련소, 선발된 50명의 정예 요원들이 짐승처럼 훈련받습니다. 폭파, 암살, 무전 전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조국뿐이었죠. 매일 8시간의 지옥 같은 훈련,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태교, 살아남은 38명의 인간 병기들은 이제 한반도의 5대 도시를 타격할 준비를 마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혈맹,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미군 수뇌부와 직접 교신하는 능력까지 갖춥니다. 일제의 심장부에 독수리의 발톱을 꽂기 위해서 말이죠. 청진, 신의주, 부산, 평양, 그리고 서울. 5곳의 심장부를 동시에 타격해 민족봉기를 일으키는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려 합니다. 1945년 8월 7일, 주석 김구와 OSS 국장 도노반이 최종 승인을 내립니다. 거사일은 8월 하순, 한민족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늘에서 떨어진 두 발의 거대한 불덩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 하지만 우리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년을 준비한 독수리, 작전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김구 주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통탄했습니다. 8월 18일, 여의도 비행장. 광복군 선발대가 목숨을 걸고 착륙했지만 항복을 거부하는 일본군의 총칼에 막혀 단 하루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눈앞에 두고 돌아선 내 조국. 그렇게 우리 스스로 광복을 쟁취할 마지막 골든타임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살아남아 전쟁이 길어진 대체 역사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수리 작전의 진짜 막이 오르는 거죠. 1945년 8월 하순, 어둠을 가르고 독수리들이 비상합니다. 산둥반도를 출발한 수송기에서 광복군 최정예 요원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심장을 파고듭니다. 드디어 내 땅입니다. 죽어도 좋은 꿈을 그리던 내 조국입니다. 화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음이 터져나옵니다. 광복군 요원들의 점일 타격에 총독부의 핵심 통신망이 일시에 마비됩니다. 신호탄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광복군이 왔다. 이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나갔고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살던 민중들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안에서 터진 bom기와 밖에서 밀려온 타격. 일제의 조선 주둔군은 후방이 완전히 붕괴된 채 극도의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선 총독부 옥상, 일잠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광복군 요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승리의 창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역사적인 순간, 한반도 전체가 자려 해방의 전율로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수리 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당당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지위를 획득합니다. 승전국의 권리로
미소 신닭동치를 단칼에 거부합니다. 38도선? 그 비극의 선이 그어질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가 완전한 통일 정부로 환국합니다. 분단도 전쟁도 없는 평화롭고 강력한 한반도의 탄생이죠. 태업은 없습니다. 승전국의 주권 아래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들을 철저히 단죄하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웁니다. 6.25 전쟁의 파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국토. 아시아의 거대 호랑이가 상처 하나 없이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독일의 소련 침공 취소라는 이 나비 효과가 만든 세 가지의 극단적인 운명은요. 영구 식민지, 적화통일, 그리고 자력 해방. 이 중 어떤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정학은 냉혹한 체스판입니다. 강대국의 한 수에 한 민족의 운명이 180도 뒤집힐 수 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갈린 길을 직시하십시오. 지정학적 변수가 빚어낸 이 평행우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식민지 연구와 우리가 우리말을 잊고 남산에 세워진 거대 신사에 참배하며 일본의 하급 시민으로 살아가는 악몽입니다. 두 번째, 적화통일. 전쟁은 피했을지 모르나 한반도 전체가 주체사상과 대기근의 늪에 빠져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땅으로 전락한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력해방.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단단한 주권 국가. 이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놓쳤던 실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1945년 8월 10일 자정, 미 국무부의 젊은 장교들은 단 30분 만에 우리의 허리를 잘라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38선은 1945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1896년 제정 러시아와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나눠 갖기로 밀약을 맺었던 망령이었죠. 훗날 미 국무장관 딜 러스크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과거의 미력을 알았더라면 결코 38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강대국들의 눈에 한반도는 그저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운명은 언제든 자를 대고 그어질 수 있는 선이었던 겁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평화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그 서늘한 교훈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1945년의 비극은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 유럽의 패권 다툼이 우리에게 던진 잔인한 파편이었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한 수가 우리 민족의 영혼을 어떻게 도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만약 우리가 승전국의 지위를 얻었다면 친일파 청사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주권 행사가 되었을 것이고 분단의 상처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가올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기 속에서 다시는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지정학적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역량, 그리고 강대국들의 체스판을 미리 읽어내는 차가운 외교적 안목, 그것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분단의 사문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대체 역사는 서늘한 경고이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뜨거운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의 발톱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준비된 자만이 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쥔 힘의 크기에 결정됩니다. 타인이 그은 선이 아닌 우리가 그어나갈 새로운 지도를 꿈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시계바늘은 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들 하지만 그 만약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지켜낼 지혜를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독일의 침공 중단이라는 단 한 번의 날갯짓이 한반도를 영구 식민지, 적화통일, 그리고 자력 해방이라는 극단적 운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평행우주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가장 소중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망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언제든 타인의 자에 의해 허리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그 냉혹한 진실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 노인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판을 흔들 수 있는 호랑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국방과 냉철한 외교, 이것만이 우리를 지옥 같은 시나리오에서 구해낼 유일한 열쇠입니다. 독수리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조국애를 향한 가장 서늘한 경고입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릴 지도는 더 이상 타인의 손에 맡겨져선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일지 모르나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지 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나비 효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이제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식의 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